변기를 막 이렇게 휘집고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책방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유책방의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비가 오다가 또 반짝 그쳐가지고 무덥기도 하다가 굉장히 오락가락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럼에도 여름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세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름 하면은 쏟아져 나오는 장르가 있었어요. 바로 호러라던가 스릴러라던가 이런 장르의 영화가 굉장히 쏟아져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도 그런 여름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으스스하기도 하고요. 등골이 서늘하기도 한 그런 소설들이 담겨있는 소설집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책이고 또 제목에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라는 책을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서 소개하는 영상은 뭐 신간이 아니라요. 직접 제가 읽고 이거 너무 재밌었다 싶은 것들을 독서 기록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오늘 영상은 감상에서도 스포일러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스포일러가 너무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 책을 읽고 다시 제 영상 보시면서 본인의 감상과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책을 쓰신 정보라 작가님 어떤 작가님이신지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연세대 인문학부를 졸업하시고 예일대에서 러시아 동유럽 지역학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대에서 슬라브 문학 박사를 취득하셨다고 해요. 지역학 석사와 문학 박사 석사, 그 슬라브 문학 박사 석사는 뭔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현재 대학에서 러시아와 SF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 웹진 거울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많은 SF와 환상 문학을 쓰기도 하시고 번역을 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편 호로 제3회 디지털 작가상 모바일 부문 우수상을, 단편 씨앗으로 제1회 SF 어워드 단편 부문 본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시기도 하셨어요. 지은 책으로는 붉은 칼, 문이 열렸다, 죽은 자의 꿈 등 장편소설이 있고요. 저주토끼, 그녀를 만나다, 씨앗 왕의 창녀 등 중단편 소설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 광인과 수녀, 쇠물딱, 폭주기관차, 안드로메다 성운, 그림자로부터의 탈출, 거장과 마르가리따, 구덩이, 유로피아나, 일곱 성당 이야기 등 정말 많은 책을 옮기신 작가님이세요. 일단 이 책 전체적인 느낌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으스스하고 서늘하고 뭔가 잔혹 동화 같기도 하고요. 도시괴담 같은 느낌도 있고요. 또 안에 옛날 전래동화 같은 느낌의 소설들도 담겨 있습니다. SF 장르도 2종류 정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집에는 10편의 소설이 담겨 있고요. 이 책의 표제작인 저주토끼, 그리고 머리, 차가운 손가락, 몸하다, 안녕 내 사랑, 덫, 흉터, 즐거운 나의 집, 바람과 모래의 지배자, 재회 이렇게 10편의 소설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감상을 남길 작품은 두 번째로 수록이 되어 있는 머리라는 작품입니다. 네, 일단 이 머리라는 작품의 줄거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떠한 여성이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물을 내리려는데 어떻게 머리처럼 생기지만 머리는 아닌, 하지만 머리라고 명명하는 무언가가 나타나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소름 돋고 처음 보는 생물체에 당황하겠죠. 그래서 물을 내리니까 어머니라 부르던 그 머리의 형상이 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 머리가 나타나서 자꾸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머리를 없애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내다 버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써서 이 머리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상하게 이 머리가 계속 돌아와서 자꾸만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 여성이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어느 순간 머리가 나타나는 일은 사라지게 되고요. 이 여성도 그 머리의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요. 변기에서 내가 물을 내리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머리가 나타나서 또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가 봤을까봐 너무 화들짝 놀라서 물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그 순간부터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머리를 베란다에다 갖다 둡니다. 햇빛에 두고서 말려 죽일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지 못하게 베란다에 잘 숨겨놨는데 어느 날 또 그 머리가 변기에서 나타납니다. 이 여자 정말 깜짝 놀라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가족들에게 나를 변기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가족들이 이 변기에 그 머리를 가져다 줬대요. 결국 이 가족들이 머리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 여자가 왜 그것을 돌려보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가족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 쓰지 마라. 별거 아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래 신경 쓰지 말자 별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머리를 못 본 척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요.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됐을 쯤이 됐어요. 근데 아이가 어느 날 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에게도 머리가 보인다고. 그래서 이 여자는 이야기합니다. 신경 쓰지 마. 물 내리면 되잖아. 그리고 이 자녀가 청소년이 됐기 때문에 어엿한 무언가 숙녀의 모습을 하고 있겠죠. 이 여자는 화장실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늙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때 머리가 나타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머리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젊었을 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머리라는 존재가 변기를 막 이렇게 휘집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제가 이만큼이나 이제 완벽한 형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알몸으로 바깥에 나가서 생활할 수 없으니 저에게 당신의 옷을 주세요. 이 여자는 당황해서 싫다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자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옷을 줍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은 머리라는 형상이 진짜 이 여성을 변기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소설이 끝납니다. 되게 기괴하고요. 좀 소름 돋는 소설인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작정 그냥 소름 돋는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조울증이라는 것을 조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저의 감상은 이런 우울과 다양한 정신병들에 관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저의 감상이고요. 이제부터 줄거리에 대입하면서 하나씩 감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소설에서는 이 머리가 나오는 공간이 바로 변기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변기라는 것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일단 화장실,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굉장히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나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공간 안에 있는 변기는 우리가 먹고 소화가 돼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 배설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무언가 먹고 탈이 났을 때 잘못된 것을 뱉어내는 내 몸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 배설이 되는 곳, 기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변기라는 것이 우울 또는 다양한 정신병들이 시작이 되는 공간이라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머리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 이 여성은 당황하고 부정하고 치워버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은 그 머리가 안 보이기도 하고 또 보이기도 하고 그것을 내다버리려 노력했지만 다시 돌아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머리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울이라는 감정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우울이 처음 나타났을 때, 우울감이 처음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를 하냐에 따라서 그 우울이 작은 우울로 남아있을지 더 큰 우울감으로 다가올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여성은 계속 무시를 하고 결국 결혼할 때까지 우울감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아마 이 우울감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무언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단절이 되고 아이 육아를 책임지면서 이 우울감이
다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소설 속을 보면 남편과 연애를 해서 굉장히 사랑을 해서 한 결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에 자신의 생활이 단절이 되고 육아에 매진해야 하는데 남편과 뭐 애틋한 사이도 아니야. 그렇다면 누구라도 우울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여자는 그 우울감을 그때라도 마주보고 대처하려고 하지 않고 또 버려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그 우울감을 가족에게 걸립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처가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대답을 듣고 이 책에서 나오는 건 그 남편의 말이 메아리가 되어서 계속 울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정신병이 있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지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받는 데미지가 그 메아리가 울린다라는 표현으로 잘 표현을 해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막판에 가면은 이 여자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늙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젊었을 때의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활을 굉장히 그리워하거든요. 그때 이미 굉장히 커져버린 그런 우울감에게 잡아먹혀서 이 우울이 생겨난 그 근원지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커진 우울감이 이 여성을 대체해서 살아갈 것처럼 소설이 마무리가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신과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유를 되게 잘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우울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라고 감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울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에게 우울한 감정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자기 혐오라는 감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일들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우울한 감정을 통해서 울고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얻고 해야 하는 건데, 대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 우울증이라던가 다양한 마음의 병을 안고 계신 분들은 그런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언제나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뭔가 내가 이러한 우울한 감정을 내비쳤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소설집에 들어있는 소설 중에서 이 머리라는 소설이 가장 마음에 와닿고 이해하기 편했고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감상까지 또 말씀을 드려봤고, 제가 이 소개해드린 머리라는 작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9편도 정말 재밌습니다.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소설들도 있고 좀 어렵다 싶은 소설들도 있지만요. 어떻게 모든 소설을 다 이해하고 다 공감하면서 읽겠어요. 근데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재미가 있다는 점. 스토리 하나하나가 쏙쏙 머리에 박히고요. 읽으면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름에 읽기에 너무 좋습니다. 읽고 나서 굉장히 으스스하다. 소름 돋는다. 무섭다. 이런 반전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소설들이 10편 꽉꽉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 촬영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거나 저의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나머지 소설을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자세하게 올려놓을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유가 이 책을 이런 식으로 읽었구나 라고 블로그 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더운 여름 저주토끼와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들 조심히 내려가세요.